이제는 제가 왜 그렇게까지 돈을 쓰면서 사람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 심리적인 배경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나 인간관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외로움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어머니의 감정이 항상 기준이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무엇을 느끼는지보다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먼저 배워야 했고 제 마음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불편한지 내가 외로운지 스스로 묻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늘 혼자라는 느낌을 안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보다는 나만 떨어져 있다는 감각이 더 컸습니다. 이 외로움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몸에 남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쌓인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모습을 바꿨을 뿐입니다. 저는 그 외로움을 깨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 돈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쓰면 자리가 만들어졌고 돈을 쓰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처음 깨달았던 건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 않고 1,000원씩 용돈을 받아 학교에 갔습니다. 그 돈으로 혼자 밥을 먹기보다는 반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고 학교가 끝난 뒤에는 그 1,000원으로 간식을 사 먹거나 오락실 비용으로 쓰곤 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쓰는 사람이 되었고 점점 혼자가 아니라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하나의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구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간식을 나눠주면 훨씬 쉬워지는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간식을 나눠주면 훨씬 쉽게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깨달음은 그 이후 제 삶 전체에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는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금을 벌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거나 표현할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주 한 잔을 앞에 두고 나는 지금 이 시간을 견디는 중이야. 나는 지금 이 시간을 견디는 중이야 라며 하소연을 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술을 사면 이야기를 오래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한참을 떠드는 시간이 당시 제게는 최고의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 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이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기 전이면 누군가를 붙잡고 한잔 할까요? 라는 말을 먼저 꺼냈죠. 그게 여의치 않으면 기존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고 제가 그 사람들이 있는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는 돈도 늘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떠들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텼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래도 너는 잘하고 있다는 짧은 응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약간의 응원으로 저는 다시 다음날을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일시적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쓸데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스스로 끌어올려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과는 더 이상 만남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더 배울 게 없는 것 같지? 왜 저렇게 발전이 없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제가 이전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주변 사람들도 저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체되어 있을 때는 다가왔고 제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저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제 주변 사람이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면 그 사람 역시 저와의 만남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배신이나 변심이 아니라 각자의 단계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걸요. 결혼을 하고 나니 또 다른 종류의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굳이 밖으로 나가 위로를 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일이 힘들어지고 삶이 무너지고 결국 망했다고 느꼈을 때 문득 주변을 돌아보니 연락할 곳도 연락이 오는 곳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관계라고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실은 위로를 교환하던 자리이거나 상태가 비슷할 때만 유지되던 만남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람 관계란 그 순간을 버티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아주 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이 제가 인간관계와 돈을 다시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어렸을 때 외로움을 돈이나 사람으로 덮는 방법이 아니라 그 감정을 그대로 견디고 돌보는 방법을 배웠다면 제 선택은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외로움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감정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올라올 때마다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 돈을 썼습니다. 그 방식은 당장은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돈도 남지 않았고 관계도 남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삶의 다음 단계로 가는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외로움을 잘 다루지 못하면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고 사람에게 매달리면 돈과 시간을 함께 잃게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절약이 아니라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견디는 힘이 생길 때 비로소 사람과 돈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태도가 바뀌자 제 삶에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불안해서 잡았던 약속들이 사라졌고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이제는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제 삶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생겼고 공부할 시간이 생겼고 무엇보다 제 컨디션을 돌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야 하루가 끝났다면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 안에서도 하루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서 제 선택의 질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덜 만나게 되었지만 삶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관계는 줄었지만 집중력은 높아졌고 감정의 소모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강의의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호구였던 사람이 아니라 외로움을 버티는 법을 늦게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제 시간과 돈이 제 인생 안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